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바스커빌 가문의 개. 13장. 그물 좁히기. 홈즈를 만난 헨리경은 놀랐다기보다는 기뻐했다. 최근 벌어진 일들로 그렇지 않아도 홈즈가 런던에서 와주기를 이미 며칠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친구가 짐도 전혀 없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자 놀란 듯 눈썹을 축혀세워 보였다. 헨리경과 나는 홈즈가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었다. 그리고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헨리경에게 우리가 겪은 일을 그가 알아야 할 만큼만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는 베리모어 부부에게 괴로운 소식을 전해야만 했다. 베리모어는 매우 안심했지만 여자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비통하게 울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은 짐승이요 반은 악마인 불량배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소녀 시절 늘 자신의 손에 매달려 다니던 고집세고 작은 남동생이었을 뿐이다. 진정한 아기는 자신을 위해 울어줄 여인이 한 명도 없는 자였다. 왓슨 박사가 아침에 나간 후에는 계속 집에서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헨리경이 말했다. 약속을 잘 지켰으니 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만일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맹세만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을 테니 말이죠. 스테이플턴이 놀러 오라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분명히 아주 떠들썩한 시간을 보내셨겠죠. 홈즈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목이 부러진 헨리경 때문에 슬퍼했다는 사실은 모르시죠? 무슨 소리죠? 헨리경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 불쌍한 놈이 경의 옷을 입고 있더군요. 혹시 녀석에게 옷을 건네준 베리모어가 경찰에 불려가 고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아는 한 내 옷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으니까요. 베리모어로서는 다행이군요. 사실 모두가 운이 좋은 거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연루될 뻔했으니까요. 양심적인 탐정으로서 제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집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왓슨의 편지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으니까요.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헨리경이 물었다.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입니까? 왓슨 박사와 나는 여기 와서 별로 알아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곧 제가 상황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워낙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서요. 아직 몇 가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모두 한꺼번에 풀릴 겁니다. 왓슨 박사가 분명히 말했겠지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황야에서 사냥개의 울음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모두 허황된 미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서부에 있을 때 개들을 다루어 본 적이 있어서 개가 짖는 소리를 잘 압니다. 녀석을 잡아서 입을 틀어막고 쇠사슬로 묶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당장 선생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정이라고 엄숙히 선언할 겁니다. 경께서 도와만 주신다면 놈의 입을 틀어막고 쇠사슬을 채울 수 있습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내 말을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만 하시면 우리의 작은 문제는 곧 해결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내 머리 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등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어찌나 진지한 표정을 짓고 꼼짝도 하지 않는지 그의 얼굴은 윤곽이 뚜렷한 오래된 조각상처럼 보였다. 주의를 기울인 채 뭔가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왜 그래? 무슨 일입니까? 우리 두 사람 모두
소리를 질렀다. 내가 보기에 그는 뭔가 속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시선을 아래로 옮기는 것 같았다.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유쾌한 환희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례를 했군요. 그는 맞은편 벽에 줄지어 걸린 초상화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왓슨은 내가 미술에는 문외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제를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저 질투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굉장히 뛰어난 그림들이로군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기쁘군요. 헨리 경은 약간 놀란 듯 내 친구를 보며 말했다. 그림들을 잘 아는 척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야 그림보다 말이나 소에 대해 잘 안다고 해야죠. 선생이 이런 취미를 가질 시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좋은 그림을 보면 알아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그림이군요. 저쪽에 푸른 실크 옷을 입은 여인은 네일러의 작품이 분명하군요. 그리고 가발을 쓴 뚱뚱한 신사는 레이놀즈의 솜씨고요. 모두 가족의 초상화들인가 보군요. 모두 그렇습니다. 저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베리모어가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나는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 만원경을 든 신사는 누구죠? 서인도 제도에서 활약한 로드니 제독 밑에서 함께 싸우신 바스커빌 장군입니다. 파란색 코트를 입고 종이에 말아서 쥐고 있는 양반은 윌리엄 바스커빌 경이고요. 피트 총리 시절에 하원회에서 위원 회장을 하셨죠. 저를 마주보고 있는 이 기사는요? 검은 벨벳에 레이스 달린 옷 입은 분 말입니다. 아, 저분은 알아두실 만하죠. 저분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제공한 사악한 휴고입니다.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전설을 탄생시킨 분 말입니다. 저분은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흥미롭게 바라보다가 초상화에서 약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세상에, 홈즈가 말했다. 조용하고 온순하게 생기셨군요. 하지만 왠지 눈빛 속에는 악마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훨씬 거칠고 난폭한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분이 확실합니다. 이름과 1647년이라는 날짜가 캔버스 뒤에 쓰여 있으니까요. 홈즈는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오래전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의 초상화를 보고 상당히 매료된 모양이었는지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나중에 헨리 경이 자기 방으로 가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게 말해주었다. 그는 나를 이끌고 연회장으로 쓰이는 홀로 가더니 자기 방에서 들고 온 촛불을 벽에 걸린 옛 초상화 앞에 들어보였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커다란 깃털이 달린 모자와 멋으로 뺨에 늘어뜨린 곱슬머리, 하얀 레이스 깃,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 잡은 솔직하고 엄해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잔인한 얼굴이 아니었다. 꼼꼼하고 냉철하고 얇은 입술이 단호해 보였고 옹졸하고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는 사람 같지 않아? 턱 부근이 헨리 경과 비슷하군.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봐. 그는 의자에 올라서서 왼손으로 촛불을 들고 오른팔을 구부려서 넓은 모자와 길게 늘어진 머리칼을 가렸다. 이런 세상에!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캔버스에서 스테이플턴의 얼굴이 불쑥 쏟아난 것 같았다. 이제야 자네도 보이나 보군. 내 눈은 다른 것들을 다 빼버리고 얼굴만 보는 훈련을 거쳤지. 범죄 수사를 하려면
우선 변장을 뚫고 얼굴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 하지만 이건 정말 놀랍군. 그자를 보고 그린 것 같아. 그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격세유전의 흥미로운 본보기야. 가문의 초상화를 연구하다 보면 누구나 윤회 사상을 믿게 된다니까. 그자는 환생한 바스커빌이야. 분명해. 상속을 둘러싼 음모로군. 바로 그거야. 우연히 찾아낸 그림이 우리에게 숨겨진 연결고리를 던져주었군. 잡았어, 왓슨. 놈을 잡았다고. 감히 장담하건대 내일 밤이 되기 전에 녀석은 자기가 잡은 나비처럼 우리 그물에 걸려서 아무 대책 없이 펄떡거리고 있을 거야. 코르크에 핀으로 꽂고 카드를 써서 붙인 다음 베이커가의 소장품으로 넣어버리자고. 그는 보기 드물게 긴 웃음을 터뜨리더니 초상화에서 몸을 돌렸다. 나 역시 자주 듣지 못하는 그의 웃음은 늘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길한 징조가 되었다.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홈즈는 나보다 먼저 일어난 모양이었다. 옷을 입으며 보니 그가 저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걸어오고 있었다. 좋았어. 오늘은 온종일 바쁘겠군. 그는 즐겁다는 듯 양손을 맞잡고 서로 비볐다. 그물은 준비가 끝났어. 이제 곧 끌어당기면 돼.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가 커다랗고 턱이 뾰족한 창꼬치를 잡았는지 아니면 놈이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갔는지 알게 될 거야. 벌써 황야에 다녀오는 길이야? 그린펜에 가서 프린스타운 교도소에 셀든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왔어. 약속하건대 이 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그리고 충실한 카트라이트와 연락했는데 내가 안전하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은 주인의 무덤가에 앉은 개처럼 도름집 문가에서 슬퍼하며 앉아있을 뻔했더군. 이제 뭘 해야 하지? 헨리경을 만나야지. 아, 저기 오는군. 안녕하십니까, 홈즈씨. 마치 참모장을 데리고 전투 준비를 하는 장군처럼 보이는군요. 헨리경이 말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왓슨이 명령을 받으려는 참이었습니다. 내게도 명령을 내려주시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밤에 스테이플턴 남매와 저녁 식사 약속이 되어 있으시다죠? 홈즈 씨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시면 그들도 매우 기뻐할 겁니다. 아쉽지만 왓슨과 저는 런던에 꼭 가야 합니다. 런던이요?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곳에 가 있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헨리경의 얼굴이 눈에 띌 정도로 우울해졌다. 이번 사건을 끝까지 처리해 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집도 그렇고 황야도 혼자 있으면 그리 기분 좋은 곳이 못 되더군요. 친애하는 친구 헨리경, 내 말을 무조건 따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친구분들에게는 우리도 함께 가고 싶지만 시내에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 전해주십시오. 저희는 최대한 빨리 대본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할 말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잔뜩 찡그린 그의 얼굴을 보니 헨리경은 우리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언제 가실 겁니까? 그가 싸늘하게 물었다. 아침만 먹고 출발해서 쿰트레이시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왓슨은 경께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모든 물건을 두고 갈 겁니다. 왓슨, 스테이플턴에게 저녁 식사에 가지 못해 안타깝다는 전가를 보내도록 해. 나도 여러분과 함께 런던으로 가고 싶군요. 나는 왜 여기 혼자 남아야 합니까? 헨리경이 말했다. 경은 이곳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경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명령은 이곳에 남으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 남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메리핏하우스에 갈 때는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하지만 마차를 돌려보내서 경은 나중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끔 하십시오. 황야를 걸어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짓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내게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러셔도 안전합니다. 제가 경의 용기와 담력을 완전하게 믿지 못한다면 이런 제안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귀중하게 여겨지신다면 메리핏하우스에서도 그린펜 도로로 뻗은 길 말고는 절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길로 와야 저택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침을 먹고 얼른 출발했으면 좋겠군요. 그래야 오후에 런던에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계획에 깜짝 놀랐다. 물론 홈즈가 전날 밤에 만난 스테이플턴에게 본인이 다음날 돌아갈 것이라고 말할 것은 기억하고 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나를 데려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홈즈 스스로 매우 중대한 순간이라고 말한 지금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이 모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홈즈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애처로운 표정을 짓는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2시간 뒤에는 쿰트레이시의 기차역에 내려 타고 온 마차를 돌려보냈다. 작은 아이가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키실 일은요, 선생님? 이 기차를 타고 시내로 가거라, 카트라이드. 도착하는 대로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내 이름으로 전보를 보내. 내가 두고 온 지갑을 찾아서 베이커가 집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써서 보내면 돼. 네, 선생님. 그리고 역 사무실에 가서 내게 온 전갈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렴. 아이가 전보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홈즈가 내민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전보 받았음. 사용 가능한 영장을 소지하고 가겠음. 5시 40분 도착. 레스트레이드. 내가 오늘 아침에 보낸 전보에 대한 답장이야. 내 생각에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야. 그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자, 왓슨. 내 생각에 이제 자네가 만났던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찾아가는 일 말고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방법은 없는 것 같군. 홈즈의 작전도가 뚜렷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헨리경을 이용해 스테이플턴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떠났다고 믿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돌아갈 것이다. 런던에서 날아온 전보를 헨리경이 스테이플턴에게 언급하기라도 하면 그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심도 털어버릴 것이 틀림없었다. 턱이 뾰족한 창꼬치를 둘러싸고 좁혀 들어가는 우리의 그물이 이미 나의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로라 라이언스 부인은 사무실에 있었다. 셜록 홈즈는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내 그녀를 상당히 놀라게 했다. 저는 고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들을 수사하는 중입니다. 여기 내 친구인 왓슨 박사의 말로는 부인께서 찰스 경과 서신 연락을 했으며 그와 관련해서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더군요. 말하지 않은 내용이요? 그녀는 도전적인 태도로 물었다. 부인은 찰스 경에게 부탁해 10시에 쪽문으로 나와달라고 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은 그 시간에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부인은 두 가지 상황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우연이로군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관련된 일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말씀드리죠, 라이언스 부인. 우리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면 당신 친구인 스테이플턴 씨는 물론 그의 부인도 사건에 말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는 의자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부인이라고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의 여동생 행세를 하고 있는 여자는 사실 부인입니다. 라이언스 부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양손으로 의자의 팔걸이를 얼마나 세게 움켜쥐고 있는지 분홍색 손톱이 하얗게 변했을 정도였다. 부인이라고요? 부인? 그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되풀이해 말했다. 셜록 홈즈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대란 말이에요. 정말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면. 그녀의 번쩍이는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럴 준비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두 사람이 4년 전에 요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반들러 부부라고 쓰여 있지요. 사진 속 남자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직접 본 적이 있으니 여자도 알아보시겠지요. 여기 믿을 만한 목격자들이 작성한 진술서가 있습니다. 반들러 부부가 성 올리버 사립학교를 운영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혹시 꾸며낸 사람들의 진술이 아닌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사진과 진술서를 보더니 절망에 빠진 듯 굳은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홈즈 씨, 이 남자는 제게 이혼만 하면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악당놈이 제게 온갖 거짓말을 다 했군요. 지금까지 제게 했던 말 가운데 진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저는 그의 손에 들린 연장에 불과했군요. 제게 신이라고는 보여주지 않은 사람과 한 약속을 제가 왜 지켜야 하나요? 그가 스스로 저지른 사악한 행동의 결과를 왜 제가 애써 막으려 해야 하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숨겨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맹세할 수 있는 사실은 편지를 쓸 때 저는 늙은 신사분께 해가 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분은 제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신 친구였으니까요. 부인의 말을 전부 믿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다시 모든 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차라리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편이 더 쉬울 수도 있지요. 대신 혹시 제 말에 조그만 실수라도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한 사람은 스테이플턴이었지요. 그자가 내용을 불러줬어요. 아마 부인이 이혼 수속을 밟을 때 필요한 법률 비용에 관해 찰스 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을 겁니다. 맞죠? 그래요. 편지를 보낸 다음에는 그가 부인을 설득해서 약속 장소에 가지 말라고 했죠. 그자는 그런 용도에 필요한 돈을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로부터 받으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가난하다고는 해도 남은 재산을 긁어 모아서라도 우리 사이에 굳은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주 지조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군요. 그러고는 신분에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아무 연락도 없었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부인이 찰스경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겠군요. 그랬어요.
그분의 죽음이 수수께끼 같은 일이어서 만일 그 사실이 밝혀지면 제가 의심받을 거랬어요. 그러면서 입을 다물라고 겁을 줬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를 의심했죠.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자를 잘 알았어요. 하지만 만일 그가 신의를 지켰더라면 저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부인께서는 운 좋게 빠져나오신 겁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부인은 그 약점을 쥐고 있고 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절벽 끄트머리에서 걷고 있던 셈입니다. 이제 그만 인사를 드리고 떠나야겠군요. 아마 저희가 곧 다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사건은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계속되던 어려운 싸움도 차차 사라져가는군. 함께 서서 런던에서 오는 기차를 기다리던 홈즈가 말했다. 이제 곧 현대의 가장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범죄들 가운데 하나를 일관된 하나의 줄거리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야. 범죄를 연구하는 학생들이라면 1966년에 소러시아의 고드너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건을 떠올릴 테지. 물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앤더슨 살인사건도 있고.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우리는 지금도 이 교활하기 짝이 없는 녀석을 꼼짝 못하게 만들 증거를 잡지 못했어. 그래도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될 거야. 런던에서 오는 급행 열차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역으로 들어섰고 키가 작고 팔팔한 불도그같이 생긴 사내가 1등실 객차에서 튀어나왔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레스트레이드가 내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외감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었다. 그는 홈즈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레스트레이드가 논리적인 홈즈의 추리를 듣고 예전에는 얼마나 업신여기곤 했는지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일을 시작하려면 2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 사이에 저녁이나 먹어둡시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다트무어의 순수한 밤 공기를 불어넣어 당신의 목구멍에서 런던의 안개를 모두 빼내주겠소. 레스트레이드, 다트무어가 처음인가요? 이런, 그럼 첫 번째 방문은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하겠군요.